요즘 TV나 유튜브로 뉴스를 보시다가 에이, 꼴 보기 싫어하고 확 꺼버린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화면 속 여야 정치인들의 싸움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턱하고 막혀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박정희 대통령. 똑같은 사람을 두고 왜 평가는 이토록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기이한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독재자라면 그 시대를 직접 겪으며 고생한 사람들이 가장 치를 떨며 싫어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반대입니다. 그 혹독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낸 산업화 세대는 눈물겹게 그를 그리워하는데 오히려 그 시대를 책으로 배웠거나 정치적 투쟁으로만 기억하는 민주화 운동권 세대는 그를 강하게 부정합니다. 도대체 왜 몸의 기억과 머리의 기억이 이토록 다른 걸까요? 그 시절 민주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이른바 운동권 민주화 세대는 묻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자를 도대체 왜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하지만 그 시절 가난과 싸워 이겨낸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은 답답해하십니다. 너희가 밥 굽는 서름을 알아? 민주주의도 배가 불러야 하는 거야.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며 세대를 가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한쪽은 독재 타도가 지상과제였고 한쪽은 가난 탈출이 지상과제였습니다. 서로 살아온 시대의 과제가 달랐기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기억이 남아있기에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하지만 확실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보려 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 지금의 정치는 마치 승패 없는 섀도우 복싱과 같습니다. 허공의 주먹질은 요란하게 하는데 정작 상대를 쓰러뜨릴 결정타는 날리지 못합니다. 서로 내 탓이다, 제 탓이다 손가락질하기 바쁘지만 결국 돌아서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를 한번 냉정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1960에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리더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국익이다. 이것이 나라가 살 길이다. 판단이 서면 설령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는 무서운 돌파력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방향을 가리키면 관료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방법을 찾아냈고 기업들은 그 길을 닦으며 함께 뛰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인권이 유보되었다는 운동권 세대의 비판, 뼈아픈 사실입니다. 어르신들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이 국고를 탕진할 때 우리는 가난 탈출과 조국 근대화라는 목표를 향해 온 나라가 미친 듯이 달리는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정책 하나를 결정하려 해도 정쟁에 휘말려 몇 년씩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켜야 할 금쪽 같은 시간에 여야 갈등으로 날을 지새웁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은 하면서 싸워야 할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꽉 막힌 여의도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정치가 이렇게 멈춰있는 사이 우리네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최근 뉴스 보고 가슴 치신 분들 많으시죠?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했다. 대만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아시아의 용으로 승천할 때 우리를 부러워하며 따라오려 애쓰던 경쟁자였습니다. 2003년 우리가 앞지른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역전당했습니다. 대만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기업을 국가의 보물처럼 모십니다. 물도 전기도 땅도 줄 테니 세계 1등만 해라. 온 나라가 기업을 업고 뜁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는 기업을 돕기는커녕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채우기 바쁩니다. 기업 총수들을 국회로 불러 호통치고 각종 법안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으려 합니다. 박정희 시절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안팎의 최빈국에서 불과 20년 만에 1,500달러 이상으로 무려 15배 넘게 성장시켰던 그 기적 같은 그래프를 기억하십니까? 정부와 기업이 인 삼각으로 뛰며 수출탑을 쌓아 올렸던 그 치열했던 야성.
그것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금의 정치는 그야말로 자해 행위나 다름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라 국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르신들,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 농사를 지을 씨나라, 즉 심을 종자는 절대 삶아 먹지 않았던 것 기억하시죠? 당장의 허기를 참아내고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것. 그것이 우리네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어떻게 벌어들인 돈입니까? 독일의 지하 1000m 갱도에서 광부들이 마신 석탄가루, 베트남전의 정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싸우며 벌어온 피 묻은 달러. 그 돈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그 돈을 공장 짓고 고속도로 닫고 제철소 짓는 데 썼습니다.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미래의 번영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돈 줍니다. 지원금 줍니다 하며 나라 돈을 펑펑 뿌려댑니다.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한 사탕을 나눠주지만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결국 다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이고 부동산은 폭등하고 치솟는 물가로 되돌아옵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 이건 미래의 곡간을 털어서 현재의 잔치를 벌이는 꼴입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만 사는 퍼주기. 여기에 바로 어르신들이 혀를 차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운동권 민주화 세대분들은 독재는 악이라는 가치관을 배웠기에 그를 비판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무지에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낸 경험적 확신 때문입니다. 첫째, 처절했던 생존의 기억입니다. 미국이 주는 원조 밀가루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어야 했던 1960년대 초반. 당시 우리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나 미얀마를 부러워했던 그 비참함을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줍니까? 그때 우리를 살린 건 이념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처절한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둘째, 두 눈으로 목격한 국가 안보의 위기입니다. 1975년 월남 패망. 세계 최강 미국의 지원을 받던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 서늘한 공포 속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지켜낸 기억. 그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셋째, 실제로 경험한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중남미의 수많은 군사 독재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고 나라를 망칠 때 유독 대한민국만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허허 벌판에 공장이 들어서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는 천지개벽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세대에게 이 성공의 기억은 어떤 이론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기에 어르신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그 시절은 단순한 독재의 역사가 아니라 가난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박정희인가?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는 막연한 향수가 아닙니다. 사실 그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고단했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민주화가 되었다면 정치가 그때보다 더 유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나라는 멈춰 있고 책임지는 어른은 보이지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야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감정, 남녀 갈등, 거기에 세대 갈등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해 총질하며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힘을 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멈춰야 합니다. 그 시절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 하나로 뭉쳤던 그 통합의 정신만큼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화 세대에게는 독재에 맞서 싸웠던 그 신념에 대한 자랑스러운 대답이 되고 산업화 세대에게는 그 시절의 피와 땀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진정한 보답이 되며 나아가
2030과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운 선진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역이 되어 우리와 함께 세계를 향해 뛰게 만드는 새로운 도약이 되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생각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7년 1월 가난했던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던졌던 그 굳은 다짐의 육성을 띄워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